우리나라 나라를 뺏기고 이러면서도 이 국가가 이제 제대로 크지 못했는데 이거 영은문이라는 문 아닙니까? 영은문.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위쪽은 날아가고 위쪽은 불타서 없어지고 요 돌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1896년 11월부터 딱 1년 걸렸습니다. 11월, 그 다음에 11월 20일까지 1년 동안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신이 요 문을 통과해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옆에 가면 모화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 그 사신이 머무는 그 호텔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조선 호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왕이 여기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은혜를 환영하는 문,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 근데 거기에다가 그 앞에다가 독립문을 이제 만들었죠. 제가 말이죠. 이제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과가 없어요. 제 과목이 북한 정치론이라는 과목을 이제 5학기를 스트레이트로 가르쳤는데 어느 학기인가 제가 우리 학생이 한 50명이 됐습니다. 법대 학생도 있고 음대 학생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과목은 사범대학 국민윤리학과에서 이제 개설한 과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누구로부터 독립하려는 문이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마치 서울대학인데 한 사람이 맞춰서 놀랐습니다. 전부 다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 이거 누구로부터 독립하려고 만든 거요? 독립문제라는 건 다 알아요. 저쪽 서대문 영천에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독립하려고 만든 거죠?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죽어가는 소리로 혹시 청나라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과 몇 학년 누구지? 그랬더니 사범대학 역사학과 4학년 학생이더라고. 저거가 누구로부터 압도적인 다수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만들었대요.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기 전인데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 다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가 타게 된 계기가 보니까 우리가 물 태운 것이 아니라 일본이 물을 태웠더라고요. 또 저것도. 그리고 여기 독립문이라고 그 글이 써 있는데 이 독립문이라고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독립문이라는 휘호를 쓴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대의 친일파인데 일본말을 할 줄 몰라서 2등 방문하고 이토 히로부미랑 영어로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했다? 예, 그 당시 최고죠. 아까 윤추호가 영어로 일기 썼는데 윤추호급의 지식인이 이완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한덕수 책임입니까? 윤석열 책임입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망했다. 100%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은. 근데 전제군주 시대에 이완용이가 아무리 끝발이 있었어도 고종의 끝발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왜 고종은 뭐라고 안 그러고 이완용만 죽일 사람이 되는지 그것이 그 잘못된 역사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여 년 동안 공식적인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조선은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학자들이 쓴 책 보면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국제정치는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상대가 아니니까. 동등한 나라끼리 하는 것이 국제정치지.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는 국제정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식민지니까. 일본 미치죠. 식민지를 국제정치학에서는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식민지는 그 나라 식민 모국의 물건 외에는 팔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일본이 다 시장을 몽땅 가져간 것이 식민지죠. 고종의 왕권의 레지티머시는 어디서 나왔나요? 레지티머시 오브 더 코리안 킹스. 조선의 왕들의 레지티머시는 중국 천자로부터 나옵니다. 중국 천자가 책봉을 통해서 너를 조선의 왕으로 임명한다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시민이 아니라 중국의 천자,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 생일날 성절사 무슨 사 해가지고 가서 절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받아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제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한스 모겐스 교수 보면은 중국식 국제질서에서는 국제정치는 없었다. 나라의 우리 좀 보면은 공후 백자남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 왕의 급이 다 다르죠. 뭐 정나라 장공, 걔는 공입니다. 주나라 문왕,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공 사이에는 국제정치가 없는 거예요. 공이 그 밑이지. 그 밑에는 후고, 어느 나라 제후는 무슨 후 아니에요? 그리고 백자남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국제 정치가 있었던 거는 전국 시대입니다. 전국 시대 때는 다 비슷한 것들이 그냥 들이다 싸운 거죠. 그때는 국제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오브 파워 이론을 보면은 중국의 전국 시대는 그거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밑에 것들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 밑에 것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국제 정치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 국제 정치 이런 데 대한 제대로 된 감을 길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945년서부터 이 지도입니다. 여기 이제 그때는 직선이죠. 휴전한 후부터는 꼬부라진 국경선의 지도가 1953년서부터 지금까지 70년을 내려온 지도인데, 이거를 그냥 국제정치학자 누구한테 갖다 주고서라도 어느 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보면은 곧바로 빨간색이 되겠지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빨간 거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의 구조상으로. 이거는 반드시 금명간 언젠가는 빨간색이 되고 말 거야. 왜? 이거 그림을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저게 70년을 살아남았고, 순수히 국제정치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파란색이 70년 남아있었던 거는 거의 100% 한미동맹의 덕택이죠. 근데 저거를 그때 이렇게 나라를 만들 때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건국정신의 한 파트로 갖다 낀, 건국정신이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은 이 나라가 버티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다라는 말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죠. 최근에 그 이승만 대통령을 MZ세대가 되게 좋아한대요. MZ세대의 그 인기인으로 이승만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건국의 그 설계도가 워낙 좋아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제까지 잘 버텨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확률은 겉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한 거예요. 밑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이 박종인이라는 분이 아주 책을 막 쓰는데, 이제 용감하구나.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매국노 고종입니다. 매국노 고종. 근데 우리나라 그 좌파들이 고종을 지금 또 띄우고 있죠. 고종이 아간파천한 길을 새로 무슨 관광도로로 개발한다고. 이게 정신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먹은 다음에 다 먹진 않고 이제 외교권을 갖고 가신 1905년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그래도 일본에 가면서 인사하러 왔어요. 경하게 부탁하노니 이제 수염이 반백이 됐는데, 이 반백이 된 것은 앞에 반쪽은 일본을 위해서 고생하느라고 수염이 반이 됐는데, 나머지 반쪽은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뺏기는 그 순간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일본의 왕족에 편입돼 가지고 1945년까지 월급 받은 거 모르시죠? 1945년까지 월급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는 이 사람이 민정시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가? 이게 놀라운 얘기로 들을 수도 있는데, 복고일이라는 그 사람은 저는 소설가가 아니라 사상가라고 보는데, 그분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왜 3.1운동 때는 그렇게 적은 사람의 숫자만 나가서 만세를 불렀을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인데, 1910년보다 1919년의 삶은 훨씬 나아져 있었다가 답입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는 국민들은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이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밥 주는 사람이 나라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계초라는 중국의 지식인이 일본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이 문제였겠느냐.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어쩌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으니 무엇을 가엾게 여기겠느냐. 참 이거는 우리가 뼈 아프게 들어야 될, 그런 자기 나라도 망해가고 있을 때, 청나라 사람이잖아요. 그 망해가고 있을 때 그 망하는 애통함을 우리한테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을 지금 아주 숙적 중에 숙적으로 그치는데, 감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친구가 될 날은 앞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몇백 년 동안. 북한에서 말이죠. 김정은이가 북한의 육군사관학교에다가 플래카드
걸개를 달았는데 그 걸개에 뭐라고 써 있은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이라는 걸개가 붙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자기 부하들한테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 지시사항 나오죠. 정부가 이런 사항을 숙지하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공무원들 숙지사항 제목이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 일본이 뭐 이거는 일본이 쪼그라들었을 때 넓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에 없어요. 역사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일본을 점령한 겁니다. 1945년 미국이 온 거는 조선을 점령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일본 제국의 식민지의 일부 땅. 여기 남북한에 지금 남북한에 일본군이 37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남쪽에 한 22만, 북쪽에 한 15만. 그러니까 그 22만하고 싸우러 온 거예요. 물론 일본 천황이 항복한 후지만은 그래도 그놈들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올 때 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8월 9일 날 일본이 항복하기도 전에 소련군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점령을 했죠. 소련군이 타고 온 차가 무슨 차인 줄 아시죠? 찝차에다가 GMC입니다. 찝차에 GMC가 어느 나라 차예요? JEEP. 미국의 자동차에서 이름이 JEEP죠. 집. GMC는 뭡니까? 제너럴 모터스 컴퍼니죠. 왜? 소련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일본이 적국이니까 일본하고 싸우라고 미국이 찝차하고 GMC를 준 겁니다. 트럭을. 그거 타고 평양을 점령한 거예요. 북한을. 소련이. 우리는 그런 거 지금 뭐 대충 다 모릅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긴 과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이렇게 일본이 넓었다. 일본이 넓고 일본이 아주 잘 나갈 때 넓었는데 우리나라는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약 독립할 것을 저쪽 나라들이 약속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사 공부하는 사람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사사시 뒤지는데 그냥 한국에 관해서 영국은 한국의 독립을 결코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이 사람은 여기 모이긴 모였지만 영국 수상 장개석, 루스벨트, 처칠이 모여갖고 카이로 회담을 했는데 1943년 11월 달에 했는데 이때는 아하 이제 독일은 저거 깨지겠구나. 독일은 이길 가능성이 없어. 이제 일본 놈들이 아직도 씩씩하게 싸우고 있는데 모여서 일본하고 싸울 거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카이로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단어가 19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영어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구상에서 잊혀져 버렸던 한국 문제가 다시 국제정치의 이슈로 부각되는 국제회의.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깔아뭉개고 있는 나라 중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더라. 만주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저 대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여기 이제 문건이 나오는데 카이로 선언의 문장 보면은 카이로 선언은 맨 밑에가 The opposite three great powers 앞에서 언급된 세 강대국은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 사람들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determined 결심하였다. that 이하를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in due course를 거쳐서 한국은 독립되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주기로 결의하였다. 저기서 in due course라는 영어를 알아들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때 항의 편집을 했어요. 아니 독립시켜준다는 소리야 뭐야? in due course라는 말은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처칠이 만든 겁니다. 맨 처음에 그 루즈벨트의 보좌관들이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라고 써왔어요. 가장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국은 독립시켜야 되겠다.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국가가 된다. 그랬더니만은 루즈벨트가 야 한국이 무슨 가장 빠른 시간에 독립국이 되냐 해가지고 부 끄고 at the proper moment 적당한 때에 그러니까 머리 좋은 처칠이 이거 조금 일본 놈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니요?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라고 하면 즉각 미군하고 유럽 군대가 일본하고 싸우러 오는 겁니다. 1943년 연말에. 그러면 독일이 헛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영국 놈들이 일본하고 싸우러 좀 뺄지도 모르겠다. at the proper moment 그러면 일본이 아직도 저 미국 놈들, 영국 놈들 나랑 싸우려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일본이 착각해야 됩니다. 낙관적으로.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 말로 in due course라는 말을 썼습니다. 적당한 과정인지 적당한 시간인지 적당한 절차인지 죽어도 해석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거는 우리를 독립시켜주지 않겠다는 소리다. in due course면 30년 후도 되고 50년 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불쌍해서 영국, 미국, 중국이 조선인민이 불쌍해서 저거를 독립시켜주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일본, 너는 지금 항복하더라도 한국은 토해내야 돼. 대만도 토해야 돼. 너는 1919년에 그 본토로 돌아가.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깔고 앉아있던 식민지를 독립시키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못 알아듣고 강대국들이 그래서 또 신나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런데 정말 보면은 독립시켜주겠다는 말 없고 한국 불쌍하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일본 너는 2차 대전 끝난다며 너는 이제 농업국가로 돌아가. 너는 좀 공업 좀 하고서 그러면 군함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덤비는 놈이니까 너는 다 빨가벗겨야 되겠어. 네 식민지는 전부 독립국이야. 그러니까 1919년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겁니다. 1차 대전 이전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도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은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소리인지 안 시켜주겠다는 소리인지 보고서 도무지 알 수 없는 확실한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막 가서 항의했어요.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가 proper moment로 바뀌었다가 in due course로.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는 이 구절에 크게 경악하였다. 이 박사는 이를 독립의 무한정한 지연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구절을 비난하는 일련의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국무성과 루즈벨트에게 진위를 분명히 밝히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 이 조순승 교수라고 이분은 아주 그 정통 우파 국제정치학자인데 미국 미주리 대학 교수를 평생 하시다가 말년에 그 김대중 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인가로 와가지고 좀 한번 근무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아주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인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